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래도 아직까지 서울 도심 지방 2, 3일에 걸쳐서 그래도 후덥지근하지만 좋은 날씨인데요. 오후 지나서 마지막 장마철에 큰 집중적인 폭우가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일 일요일까지 계속되는 마지막 장마니까요. 집중호우에 주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좀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남부지방도 35도 이상 무더위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당분간 오늘 내일 비가 오면서도 좀 찜통더위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자,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992년에 우리나라 택배가 시작되었으니까요 28년 만에 택배가 평일에 처음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택배 특집으로 제가 이제 택배 기업의 업계 상황하고 1위 기업을 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8월 14일 28년 만에 택배 없는 날 시작됩니다. 보통 택배는요 한 번 쉬면은 그만큼 물량이 폭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평상시에 이제 토요일까지 영업하고요. 일요일 날은 택배가 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는 물량의 파동이 많기 때문에 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택배가 언제 시작됐나 하고 제가 지금 정리해 보니까요. 1992년, 93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대한통운, 한진, 현대, 과거에 지금 롯데로 변했죠. 이 회사가 시작됐고요. 1990년대 말에 CJCL에서 들어왔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로젠, KGB, 우체국 택배 등등해서 관련된 택배사들이 많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저 조철 박사는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도 일본 야마토 본사 택배를 만든 원조가요. 1976년에 만든 야마토 택배거든요. 올해 101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매출 규모는 15조 원 정도 차지하고요. 야마토 택배를 한 20년 이상 비즈니스 관련해서 본사에 들어가서 컨설팅을 해왔고요. 또 한국에도 10년 정도 그 택배회사 중에서 5개 회사, 지난 얘기니까 레퍼런스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과거에 대한통운, 또 롯데로 바뀌기 전에 현대택배, 로젠, KGB, 동부택배 5개 회사를 컨설팅과 자문을 해왔기 때문에 택배 회사들이 지금 진행하는 사항은 계속 20년 이상 한국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자, 택배는요. 요즘 2015년 이후에 전자상거래하고 온라인이 계속 폭증하면서 이 주문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10% 성장을 했지만은 최근에 10%까지는 안 돼도 물량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들이 홈쇼핑이라든가 예를 들어 온라인 상황을 보고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개인 오는 걸 우리는 B2C라고 그러고요. 개인과 개인이 보내는 화물을 우리는 C2C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건을 갖다 움직여주는 분들 있죠. 배송하는 분을 영업소장 또는 배송기사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물건을 가지러 가야 되니까 집하라고 그러고 물건을 가서 특정 지역에 가서 가져오겠죠. 물류 창고라든가 아니면 물건을 주는 쪽에서요. 그럼 집하에 갖고 집하하는 화물이 모여서 서울 수도권에 예를 들어 대한통운이면은 경기도 광주의 메가허브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가산동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이제 서울 어디에 복합물류 단지 그쪽에 있고 다양한 주요 거점에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권에 내려가면은 대전이라든가 옥천이라든가 이 터미널이 갔다가 전국에서 온 차량들이 입고 라인에 넣어서 상품을 다시 분류해 갖고 다시 11톤 차에 실어서 지점으로 오면요. 다음날 아침에 택배 기사들이 여러분 집 앞에까지 택배 상품을 갖다 놓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D+가 아니라 그래 갖고 우리가 주문하면은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택배 상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요일 하루만 업무를 쉬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은 물량이 폭증합니다. 그래서 택배는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이제 쉬는 날로 되어 있지만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본사 업무를 하고 있는 택배. 예를 들어 본사 업무는 법인이나 지정 관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객 CS 응대 서비스 하죠. 운영에 관한 거죠. 거점 전략하죠. 또 크레딧, 채권, 채무 관리 등등 다양한 업무를 갖다가 본사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주는 1톤 탑차로 배송하는 거를 밀집도 배송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소장들이 갖다 택배 상품을 배송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은 택배가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택배 터미널.
그래서 이제 터미널로 무조건 저녁에 갔다가 분류해서 또 새벽에 나와서 각 지점으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형 차량, 11톤 차량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택배 기업들 한번 좀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올해 마켓시어 50%를 넘어선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KGB, 우체국택배, 경동, 대신, 천일, 일양택배, 홈픽택배, CVS네트택배, 합동, 건영 등등에서 택배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죠. 최근에 올해 2월 들어갖고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비접촉 언택 시대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물량 또 온라인 물량이 계속 폭증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20% 많게는 50% 일시적으로 늘은 택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택배 기업 1위를 하고 있는 CJ대한통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CJ대한통운은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물류회사 중에 가장 오래된 회사가 어디냐면요, 1930년대에 설립한 대한통운입니다. 올해로 90년대에 있네요. 근데 대한통운이 과거에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인수했고, 또 일시적으로 또 다시 해서 5, 6년 전이네요. CJ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해갖고, 당시 이제 택배, CJ그룹에는 CJGLS라는 물류회사가 있었습니다. 삼자 물류도 하고 택배도 하고 있는. 두 회사가 이제 지분 간 경영 통합을 하다가 결국 명칭은 CJ대한통운이란 명칭으로서 지금 다시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CJ대한통운은 당시에도 택배 1위 대한통운 이 GLS가 했기 때문에 한 40% 이상의 택배 물량을 차지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두 회사가 50% 이상 되는 택배 물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은 택배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오브 터미널이라든가 큰 주요 거점의 터미널에서 물건이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았을까? 분류해야 되는데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터미널 기능이 물건을 분류 기능만 했지만요. 최근에 뭐 한 5년, 10년 전부터 진행하는 회사들도 있지만은 최신형은 옆에다가 보관동, 삼자물류 보관동에서 화주, 고객의 물건을 보관해서 자기네가 관리해서 옆에 있는 터미널로 물건 가면 어떻겠어요? 그만큼 물류 효율도 좋고 물류비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보관 플러스 수배송까지 같이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는 택배회사 기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메가허브 택배 터미널을요 2018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CJ대한통운을 보니까 2019년 1년 전이네요. 6월에는 1억 개를 취급합니다. 한 달 동안에요. 그래서 마켓시어 46, 9월 달에는 1억 1000만, 12월에는 1억 2300만 개 하다가 올해 2020년 3월에는요. 1억 4700만 개, 올해 지금 상반기가 끝난 6월에는 1억 5200만 개로 51.4%의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년 전보다는 50% 물량이 늘어난 상태를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J대한통운은 매출 규모가 전년도에 한 10조 원을 넘어섰고요. 근데 그 중에서 택배가 3조 원이 조금 안 된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택배가 견인차 역할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택배 3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2020년 2분기 매출은요 2조 6,500억 원으로 4.5%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362억 원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대 지금 택배가 호조를 입어서 최대 실적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는 전반적으로 택배 물량이 20% 이상 증가한 걸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요. 기본적으로 핵심 키워드가 나온 게 풀필멘트 플러스 라스트 마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물류센터에 보관해갖고 최종 고객한테 안전하고 확실하게 빠르게 배송해주는 라스트 마일이 이제 경쟁이 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저도 2005년에 일본에서 컨설팅을 할 때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지나갔고 아마존이 필필멘트하고 라스트 마일을 진행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일본의 물류는 유통도 그렇고 미국보다 한 2, 3년 후에 반드시 액션 플랜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2005년에 풀필멘트하고 라스트 마일 온디맨드 시대에 컨설팅 해왔기 때문에 이 상황이 2015년 이후 우리나라는 지금 뭐 10년이 늦었다 빨랐다가 아니라 현재 지금 원스톱 서비스가 고객지향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풀필멘트는요 물류센터를 갖다 최적화시켜서 주문을 받으면은 안전하게 이행돼서 수주 이행을 할 수 있는 게 갖추는 게 풀필멘트고요. 라스트 마일은 최종 고객한테 확실하고 안전하고 빠르고
경쟁력 있게 갖다 주는 게 라스트 마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피먼트 시장은 2020년 1조 8,800억 시장에서요. 앞으로 2020년에는 2조 3천억 시장으로 계속 지금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에 우리나라 택배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고 데이터를 한번 좀 정리해 보니까요. 택배 시장 6조 4천억 원의 택배 매출 규모에다가요. 물량은 28억 개입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니까 택배 취급개수 28억 개는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택배를 취급하는 물량이 많다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택배 원조 야마토 택배에 대해서 간단히 하면서 한중일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1976년도에 택배를 만든 것은 일본의 야마토입니다. 그래서 야마토 택배 같은 경우는 70년에 택배했으니까 거의 벌써 40년 이상의 택배를 시작하는 회사죠. 매출 규모는 지금 15조에서 16조 원 정도 규모고요. 전국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4배가 넓다 보니까 전국에 70개 이상의 물류 거점을 갖고 있고요. 차량만 해도 6만 대, 그 다음에 여기에 종사하는 배송 사원부터 터미널 본사기 등 다 하니까 주로 정규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15만 명 정도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을 쉬지만요. 택배 선진국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은 물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택배, 그러니까 물류 이즈 후로입니다. 물류는 흘러가기 때문에 물류 이즈 스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맞게끔 인원을 조절해서 택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저기 공항에 국내하고 국제공항에 이제 허브 기능하고 있는 하네다 공항에 구로노 게이트 택배 허브 터미널을 만들어 갖고 국내에 물류를 갖다가 보관했다가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한중일 시장 한번 택배 취급량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작년에 28억 개를 하고 있는데요. 택배 원조 일본,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2.5배 많은데 45억 개 정도의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2007년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5년, 10년에 인구가 줄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분간 계속 택배 물량이 늘어나지만은 일본은 거의 정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뭐 한 500억에서 600억 개를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11월 11일 되면은 뭐 광군절이 있다 보면 이 택배 물량은 계속 기록갱신하면서 점차 더 커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택배에도 보면요. 상품에 따라서 상온, 저온, 냉동, 냉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GDP가 2년 전에 33,000 하다 작년에 32,000달러 됐거든요. 올해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3만 달러를 지금 다시 해서 2만 달러 선으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보통 3만 달러 시대가 되면요. 콜드 체인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HMR, 가정간 표식. 과거에 10년 전에 미국하고 일본이 진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최근 2015년 이후에 가정간 편식 시대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택배도 보면은 여러분들 택배 오면은 그냥 어디에요? 냉매지에 이렇게 넣어갖고 하지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요즘 무더위라든가 습한 날씨이기 때문에 저온, 냉장, 냉동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또 배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도 패키징도 좀 많이 변해야 될 거고요. 차량도 그렇고 보관 창고의 기능에 따라서 이 택배 3만 달러 시대에 이 콜드 체인 시대에 택배 관련된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택배는 이제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자사의 물류 거점으로 배송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밀집도 배송을 갖다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택배는 배송을 맡기면은 대한통운이니 한진이니 롯데한테 맡기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신세계 쓱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배송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진짜 전국의 택배 기업은 지금 쉬는 날이지만은 쿠팡, 마켓컬리, 쓱 관련된 기업들은 아마 고객들한테 배송 물량에 따라서 배송을 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하면요. 오늘 하루는 28년 만에 택배가 쉬는 날이지만은 택배도 또 이제 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더들 반경 뭐 500m, 1km 이내에 주문하면 갖다 주는 회사들. 요기요라든가 배민라이더라든가 아니면은 부릉스테이션의 부릉이라든가 메시코리아죠. 배송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이제 음식 주문하고 갖다 주신 분들 이분들은 오늘도 소비자나 고객을 위해서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배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리면서 오늘 택배와 관련돼서 이제 조철이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가 오늘 한 번쯤 15분 안에 걸쳐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시리즈는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마지막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은 마지막에 눌러주시면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